안녕하세요. 조홍호 선생님입니다. 자, 시각 디자인 실무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자, 전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기본,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특정한 어떤 영역,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 디자인은 뭐다? 소통.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소통을 디자인하는 영역의 것을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소통하고 있죠. 그죠? 예. 선생님은 시각 디자이너면서 학자입니다. 학자, 교수. 그래서 연구를 하고 학문들을 지식을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시각 디자이너지만 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이너가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직접 만나서 오감 소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 시족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떠한 한국의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고 어떠한 다른 나라, 저번 나라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문제가 곧 우리나라의 문제가 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미국 땅에 멀리 어떠한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떨어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학 가지 않아도 돼. 왜 과거에 유학을 가야 됐을까요? 그런 정보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의 기본 정보가 아닌 우리들이 이 정보는 우리끼리 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환경에서 자라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경험을 하고 오면 그만큼 어때요? 유리하죠. 그래서 얼마 많은 다른 정보들을 접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은 뭘 잘하면 돼요? 영어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유튜브든 뭐 구글이든 해서 그 나라의 사이트에 가서 또는 뭐 지금 뭐 세계 모든 나라 도서실, 도서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가면 좋죠. 그래서 외국 가서 공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면 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각 디자인이니까 이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시각 디자인은 자,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래서 이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Communication이고 이 Communication의 가장 대표를 비주얼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뭐예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시각 디자인이 뭐니 그랬더니 눈으로 보기 좋게끔 어쩌고 저쩌고 이 강의 듣고도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진짜 안 돼요. 시각 디자이너는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응? 소통이에요. 소통. 핵심은 소통. 그래서 이 비주얼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는데 최초의 매체는 그림의 매체였죠.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로만 전달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말이 이렇게 전달하면은요.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순수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정보가 그 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니즈,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는 뭐 보수적인 사람들, 또 진보적인 사람들 해가지고 극과 극을 달린단 말이에요. 자, 보수인 사람들이 다 틀린가요? 뭐 일배? 극단적인 우파들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맞아요. 그러면 또 극단적인 좌파는 또 틀립니까? 또 그들도 맞아요. 그런데 너무 극우로 다니다 보면, 극좌 극우로 가다 보면 그거는 약간 테러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실제 테러가 있었죠. 고등학생이 철없으니까. 극좌는 뭐가 돼요? 이제 말 그대로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이상이에요, 이상.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의 그 이기심, 예? 그 공산주의 하려면 천사가 돼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뭐예요? 극우가 아니라 조화예요. 필요에 따라서 약간 극우, 약간 우, 약간 좌, 하지만 항상 조화를 이루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너무 극우로 가게 되면
문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보면 그래서 우리 뭐 조중동 그래서 조선일보, 대표적인 조선일보가 같은 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때요? 이렇게 우파적인 해석을 하죠. 똑같은 문제를 보면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또 좌파적인 성향에서 그 우파 좌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편의상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설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시민들도 맞아. 우파가 맞아. 그래서 우파로 가고 좌파가 맞아. 좌파로 가고. 그래서 우파 좌파가 막 서로 막 전쟁할 겁니까? 이 나라 뭐 내전 일어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파 좌파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내가 줄 건 줄고 하면서 뭘 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 말로 전달하면 분명히 항상 뭔가 변질이 돼서 오해하게 돼서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 과거에는 뭐 사진도 없고 하니까 기본적인 그림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서로 채팅하면 막 잘 지내니? 이런 말, 행복하니? 뭐 이런 말 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이모티콘 만들잖아. 이런 거. 슬프다, 뭐,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림을 단순화시키죠. 이모티콘화 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문자라고 하는 거죠. 자, 문자가 나오면 문자는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잖아요. 물론 그 문자에서는 어떤 좀 감정의 표현 같은 게 좀 없죠. 자,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모든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묵뚝뚝한 게 아니고요. 굳이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다 감정이 표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 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배고프니? 이렇게 할 때 배고프지? 배고플까? 배고프면 어떨까? 내가 좀 속이 좀 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진짜 막 배고프다는 표현을 진짜 한 100가지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어는 딱 한 가지래요. hungry. 예, hungry. 배고플까? hungry? 예? Do you hungry? Do you hungry? 너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Do you hungry? 나 배고픈가요? 뭐 이렇게態度그냥 hungry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액센트죠. 그러니까 그 강약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더 과하게 happy 막 happy 좀 덜 happy 이러고 happy 뭐 이렇게 제스처와 그다음에 뭘 하는 거 이렇게 억양을 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행복한 것도 한 100만 가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들이 없이도 감정이 전달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뭐 모르겠어 맞는지는. 하여튼 문자가 있는 그대로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근데 이제 요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보를 한 권의 책을 사람이 쓱쓱쓱쓱 쓰게 되면 1년 정도 걸린대요. 예전에는. 그럼 그 책 한 권 가지고 언제 소통을 해? 그래서 그 편의상 나온 게 뭐다 하면 바로 인쇄술이죠. 인쇄. 그래서 인쇄 매체라고 하죠. 이건 아주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그나마 그 과거에 비해서 인쇄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는 시대를 사는데 이거 마치 지금의 우리 스마트폰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낸 그 스마트폰의 시대와 거의 맞먹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쇄 매체가 계속 오다가 이제는 어떠한 매체가 나오느냐? 바로 사진 매체라는 게 나오죠. 그 과거까지는 그림 가지고 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요 전까지는 그림을 가지고 누가 더 정말 실사와 똑같이 그려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진 매체가 나오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이제 아주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줄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나중에 뭐 실기를 하든 뭐 얘기를 하고, 근대 디자인사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진 매체가 이제 움직이는 무슨 매체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영상 매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이야 뭐 영상 매체 아주 그냥 영상이 엄청나게 발달했었지만 과거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사진기 처음 나왔을 때 양놈들이 우리 영혼을 뺏는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그랬었어요. 무지하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상 매체가 이제 어떤 매체가 나와요?
인터넷 매체가 나오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소통을 하게 되죠. 영상 매체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더 변질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의도를 갖고 편집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받을 때는 좀 변질된 정보를 받는데 인터넷 정보,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정보를 전달할 때 1대1,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이 과거 영상 매체에 비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되더라. 그래서 미국에 그때 한번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락하는데 다 살았어요. 호숫가에 있었는데 그거를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좋아요 누르고 뭐 공유하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 그 사건이, 그것도 아주 동네, 그냥 미국의 동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전 세계 순식간에 누구보다 그 미국의 유명 뉴스 방송국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 방마다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얘기 아니죠. 모바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매체가 나오기 시작했죠.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에 관련해서 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나온다는 바로 요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바로 이 실무죠. 그리고 이제 광고라는 건 그렇잖아요. 매체가 요것들 다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광고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자동차가 생기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광고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광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광고에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 그래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라는 시험은 원래는 광고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지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거. 어떻게? 디자이너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 내게 되면 떨어져요. 근데 그림은 좀 못 그렸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면 어때요? 붙을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광고 매체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인쇄 매체. 자, 인쇄를 통해서 전달하는 매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상 매체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터넷 안에서는 우리는 모바일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매체들이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뭐 4대 광고 그러면 인터넷 모바일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4대 광고 했을 때 라디오보다는 이 인터넷이 더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식도 바뀌고 체계도 바뀐다는 거. 자, 그럼 여전히 근데 영상 매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무슨 광고일까요? 자, TV 광고죠. TV 광고. 자, 첫 번째 TV 광고. 요것이 아직도 여전히 이 광고에 우리나라는 특히 더 이 TV 광고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TV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그게 TV 광고예요. 그죠? 예.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과거에는 이 TV가 상당히, 이것밖에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파워가 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TV 광고만 이제 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만큼 큰 게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TV 광고의 장단점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TV 광고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겠죠. 다 아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TV 광고 보통 이제 CF죠, CF. CF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이제 보통 한 15초 정도의 광고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광고는 유독 이제 좀 그 스타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많이 해요. 도리어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스타 마케팅 별로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비교 광고를 한다든가 좀 재밌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로 활용한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타 광고 자체가 우리나라는 잘 먹히니까 이제
여전히. 그래서 뭐 굳이 그 스타 마케팅 할 거면 굳이 못하러 뭐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그럴 필요 뭐 있을까요? 그냥 연예인 갔다가 누굴 쓰느냐 뭐 이 정도의 아이디어 가지고 물론 시각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데 여하튼 뭐 그냥 우리나라에 맞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 디자인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스타 기억하나요? 뭐 김연아가 나왔던 광고들 어떤 제품이 기억나나요? 그냥 김연아만 기억나잖아요. 비비브라라 뭐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하는 광고가 이렇게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렇게 효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확연하게 검증된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투자 대비 그들의 느낌을 그대로 자기 기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그냥 광고주들이 아주 많이 그 스타 광고를 많이 원하고 있다. 예, 이거는 그냥 시험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TV, 그러니까 뭐 MBC니 SBS니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다양한 방송들이 있죠, 그죠? 뭐 드라마도 있고, 뭐 버라이티 방송도 있고, 뭐 개그 방송도 있는데 특히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시청률이죠, 시청률, 그죠? 그래서 뭐 시청률이 몇 프로냐? 왜 그럴까요? 이 시청률이 높은 곳에는 기업들의 뭐예요? 광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 막 50%대 막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보통 10%대 뭐 케이블 방송은 뭐 3%, 1%, 5%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전 국민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봤다, 5명이 봤다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게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실은 뭐 그건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에는 TV만 가지고 보지 않잖아. TV에서 못 보면 얼마든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요즘에는 뭐 20%대가 나오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라는 것은 곧 이제 광고주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특히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다 뭐예요? 거의 많은 부분 수익은 이 광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광고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프로그램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 광고는 스폰서 광고예요. 이 프로그램의 스폰서들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PPL이라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안에서 그 기업의 그 뭐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된다든가 제품이 노출시킨다든가 이러한 기법도 있고요. 또 방송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광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팟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 스팟 광고는 뭐냐? 우리 지금 공영방송 MBC나 SBS, KBS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죠. 케이블 방송들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간에 하는 광고예요. 아, 이거 전 좀 짜증나요. 영화 같은 것도 보다가 뭐 다 잠시 후, 1분 후, 뭐 이런 거 요즘 많죠, 그죠? OCN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1분 후, 1부 끝, 2부 하면서 그 사이에 막 광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그 사이에 다른 데 갔다 봤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죠?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뭐 이렇게 방송도 뭐 잠시 후 광고 끝나고 하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스팟 광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블록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 블록 광고는 뭐냐?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광고예요. 그 다음 로컬 광고는 뭐냐? 그러면은 전국 지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우리 네트워크 광고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 방송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라도나 이런 데 놀러 가보면 방송을 틀어보면 좀 생소한 전라도 지역의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이 뭐 서울에 와서 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광고라 그래서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나오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도 있고 해서 우리 뭐 예고하다 보면은 뭐 밑에 이렇게 글자들이 나오고 하는 광고를 아이디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스폰서 광고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스팟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블록 광고가 있고 지역,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광고가 있고 그 다음 지역을 이렇게 제한하는 로컬 광고가 있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네트워크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아래나 이렇게 보여주는 광고를 우리는 아이디 카드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가장 지금도 여전히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그다음 방송 빈도수가 높다는 건 노출을 하는 빈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SBS도 틀고 있는데 MBC에서 보고 나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빈도수가 높다. 그 다음에 다른 광고에 비해서 음악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아주 효과가 높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포지셔닝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송대별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어린이 프로가 많이 편성된 시간에는 어린이, 또 가족, 또 등등의 시간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속보성과, 그 다음에 반복돼서 전달되는 반복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대량 전달성, 그리고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많이 믿어요. 그게 웃긴 거야, 사실은. TV도 사실은 작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방송국의 어떤 PD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맛집 해가지고 어느 동네 가면 다 무슨 TV 어디에 나왔다고 막 다 붙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믿는다. TV에 나왔던 걸 많이 믿는다. 여전히 어르신들은 거의 많이 믿어요. 드라마의 어떤 나쁜 역을 맡으면 걔가 또 나쁘다는 것까지 그 사람이 진짜 나쁜 거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즉시 효력이 많이 있는 직효성, 그 다음에 상당히 친근성, 이런 것들, 시청각,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아주 효과가 있는 TV 광고다. 자, 근데 단점이 뭐냐? 메시지 수명이 좀 짧은 편입니다. 왜? 광고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제작 과정이 좀 길다 했는데 요즘엔 좀 짧아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책에는 이제 제작 과정이 길어 속보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적 제작 과정이 길어서 속보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 또 하나 좀 이제 시험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아까 시간대별 내가 시간대별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통 시간대별 나누는 게 SA, 스페셜 A 시간, B 시간, C 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시간대가 가장 시청률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TV를 시청하는 시간, 황금 시간대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B는 A의 주변 시간, C는 B의 주변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가장 황금 시간대는 뭐냐 그러면 9시 뉴스 하는 전후 시간이 가장 황금대 시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빨라져서 보통 한 8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7시 정도의 시간을 황금 시간대라고 해서 그 시간대에 광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마다 그 가격대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높은 MBC나 이런 데 더 많겠죠. 그죠?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비가 책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간대에 대한 구분이 있고, 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의 TV 광고가 언제냐, 요거는 이제 상식인데요. 1956년 5월 12일 민각 상업 TV 방송국이 개국했고요. TBC인가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TV 광고는 영창악기의 유니버셜 레코드 광고가 최초의 TV 광고였다. 이거는 이제 상식인데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영생 매체의 가장 핵심인 TV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 광고 매체의 종류에 대한 장단점들, 또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아주 우리가 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TV 광고 쪽에서 일을 하셔도 돼요. 응? TV 광고에 관련한. 그래서 여러분들 TV 광고 이제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획 관련한 일을 할 수 있고 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기능적인 것은 뭐예요?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프로덕션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관련한 일을 하면 되겠죠. 카메라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조명, 음향 이런 제작에 필요한 기술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광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 관련한 광고 기획 프로덕션 그런 PD 또는 광고 제작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TV 광고는 나오진 않지만 TV 광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